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입출력 예선을 다 하고 이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P0, P20. 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A 적정 하나, 출력 하나 이렇게 이제 간단히 프로그램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프로그램들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순서가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럼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 말고 더 간단하게 암만 복잡한 것도 이제 이런 관계를 맺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편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편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을 입력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출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을 출력, 입력과 출력 이렇게 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PLC에 입출력을 연결을 했는데, 입력에 S1을 연결했고 출력에 L1을 연결했다. 그러면 입력이 스위치가 되겠고 출력이 램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입력과 요 출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걸 우리가 진리표라고 합니다. 진리표. 트루 테이블이라고 해요. 진리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입력 S1의 상태의 정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저께? 상태의 정보가 스위치니까, 스위치는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열려 있는 거든 닫혀 있는 거든 정상적인 상태를 0, 정상적인 상태,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진 상태를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0 아니면 1이야. 그러면 요 스위치의 정보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출력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느냐, 요거를 표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0일 때, 즉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나는 램프가 꺼졌으면 좋겠다. 우리 꺼져 있는 것을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꺼져 있는 건 0. 그러면 스위치를 내가 이걸 닫았을 때, 즉 스위치 상태가 1이 됐을 때는 램프가 켜졌으면 좋겠다. 1. 그런데 나의 생각을 여기다가 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램프가 꺼졌으면 좋겠고,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램프가 켜졌으면 좋겠다. 요거를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진리표. 그러면 왜 이런 진리표를 그리느냐? 이 진리표를 그리면은 이런 회로도가 그냥 나온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는 방법은, 자, 출력을 보면서 해요. 출력이 0이야. 출력이 0이면 출력이 안 나간다는 뜻이죠. 출력이 안 나간다는 뜻은 프로그램도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이 안 나가니까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출력이 1이죠.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출력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면은 된다.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은 뭐냐? 요거다. 만약에 조건이 1이면은 A 접점을 쓰라 이거죠. A 접점을 쓰고 그럴 때 출력이 나가라. 그래서 요렇게 요게 S1, 요게 L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 진리표에 맞는 프로그램은 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 L1이 있는데 나는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불이 켜지고 싶다.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스위치가 열려 있는데 불이 켜지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닫혔을 때 나는 불이 꺼지고 싶다. 이럴 수도 있나요? 반대로?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짜느냐? 자, 출력이 1이야. 1이면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이라 그랬죠? 출력이 0이야.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뜻이야. 이 조건은. 그러면 나는 이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만 작성하면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다? 자, 조건이 0이야. 조건이 0이면 비적점을 써주면 돼. 비적점. S1이 출력 L1. 요런 프로그램이 바로 요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요 조건이 요 프로그램이 돼. 요렇게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간단하니까 그렇죠. 암만 복잡한 프로그램도 로직 프로그램은 다 이 진리표 안에 들어가 있다. 진리표 안에. 그래서 진리표만 나오면 프로그램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스위치가 0이든 1이든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가죠? 그럼 이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조건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없어. 그럼 이런 거는? 이것도 없어. 그죠? 0일 때도 1이고 1일 때도 0이면 이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스위치 없이 그냥 램프를 달아놓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나올 때는 0하고 1 아니면 1하고 0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적점 프로그램이냐 B적점 프로그램이냐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기능을 이렇게 비적점으로 출력이 나가는 것을 이거를 반전 기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전. 우리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는 거. 우리 비적점에다가 이렇게 시퀀스 에러에서도 비적점에 여기에 램프를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있나? 이렇게 이런 에러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저기 문이 창고예요. 저기가 창고야. 그래서 이제 창고에 들어갈 때는 껌껌하니까 밖에서 불을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문을 닫았는데 내가 불 끄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 그럼 불이 계속 켜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왔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창고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려고 문을 여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또 어저께 안 끄고 간 거야. 그럼 계속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귀찮다. 그래가지고 전기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거 내가 문을 닫으면은 불이 자동으로 꺼지고 내가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좀 켜지게 해달라. 내가 이거 껐다 켰다 하려니까 자꾸 잊어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기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스위치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어디다 달아야 되죠? 어디다 달아요? 문을 열면 불이 켜지고 문이 닫으면 불이 꺼지게 하고 싶어. 문에다 달아야 되겠죠. 문에다가. 자, 문에다가 이걸 다는 거죠. 자, 문을 닫았어. 그럼 얘를 누른 거죠. 눌렀을 때 창고에 불이 어떻게 돼야 돼? 꺼져야 돼. 꺼져야 돼. 즉 얘가 눌러졌다는 것은 1이죠. 1이잖아. 얘가 눌러졌다는 건 1이잖아. 1일 때 불이 꺼져야 되는 거죠. 0이야 0. 자, 문을 닫았어. 불이 꺼졌죠. 내가 문을 열었어. 그럼 얘가 원상태로 되면 1이죠. 이따가 0이죠. 자, 0이면은 불이 켜져야 된다 이거야. 0일 때 불이 켜져라. 반대로 되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다. 많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는 보통 A적점을 많이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B적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B적점을 잘 쓰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야. B적점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B적점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런 회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야. 평상시에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문이 닫혀 있으니까 눌러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지.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문을 열면 얘가 어장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회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입력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경우에밖에 안 나타나요. 자, 그런데 입력이 두 개야. 여기 S1, 여기 S2야. S1, S2. 입력이 두 개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겨요? 자, 입력이 S1, S2 이제 두 개야. 두 개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겨요? 출력은 L1이야. L1. 입력이 두 개면 경우의 수가 네 개 생기죠? 둘 다 00일 때하고, 둘 다 11일 때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도 있겠죠? 01, 10.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이 두 개면 경우의 수는 네 개가 나온다. 그랬을 때에 내가 이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이제. 그죠?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0001 이렇게 출력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정한 거야. 그러면 이 회로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이 회로는 어떻게 돼요? 이 회로. 자, 이거 회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그럼 요격만 회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 S1이 1일 때, S1이 1일 때는 A 접점이 B 접점이에요. A 접점이라고 했잖아. 네. 그 다음에 S2도 1일 때, S2도 1일 때, 그때 L1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요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은 요게 되는 거야. 요것만 있으면 요 네 개의 조건이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거야. 둘 다 00일 때 0이죠. 01일 때 0이죠. 10일 때 0이죠. 11일 때 1이야. 그래서 이 하나의 조건만 맞추면 이 네 개의 조건이 다 맞는 거야. 이 네 개의 조건에 다 맞는 프로그램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왜? 0일 때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만 만들면 네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회로라 그래요? 두 개가 어떻게 붙었어요? 직렬로 붙었죠? 그래서 직렬 회로라 그래요. 직렬 회로. 이 조건은 직렬 회로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엔드 회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엔드 회로. 많이 들어봤죠? 엔드 회로. 직렬 회로야. 직렬 회로는 뭐야? 둘 다 1일 때만 1이 나가는 회로를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직렬 회로. 이거를 우리가 직렬 회로라고 우리가 하고, 우리 수학으로 따지면은 4층 연산 중에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4층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곱하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곱이라고 그래. 논리곱. 곱하기 논리하고 똑같다 이거야. 곱하기 논리. 논리곱. 다 똑같은 말이야. 네? 그러면 입력이 지금 두 개죠? 입력이 세 개면 어떻게 돼? 세 개. 입력이 세 개면 조건이 몇 개가 해야 돼? 입력이 조건. 이거는 2의 3승이라는 뜻이에요. 2의 3승. 2는 4, 4, 2, 8. 8가지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8가지가 생겨. 맞나요? 맞아. 자, 여기를 쫙 잘라보면은 이 앞에가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8가지가 생겨. 자, 그럴 때 L1이 00000001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회로야? 이 7개는 회로가 없는 거죠? 요것만 회로가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 S1, S2, S3, L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요것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회로라고 그래? 엔드 회로라고. 엔드 회로는 입력 조건이 다 1일 때만 출력이 나가는 회로는 다 엔드 회로야. 맞나요? 맞다. 그럼 이런 것도 엔드 회로인가? 이거 엔드 회로야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아니에요? 자, 이거 회로 어떻게 그려야 돼? 이 조건에 맞는 회로 어떻게 그려? B접점,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세 개, 이 네 개 회로가 없는 거죠? 여기만 회로가 있는 거죠? 그럼 회로 한번 그려봐. S1이 0이야. 그럼 무슨 접점이야?
비접점이라는 얘기죠. S2, S2, S3, L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연결이야 이게 지금? 직렬 연결이야 이게 직렬 연결. 이것도 엔드 회로야. 자, 엔드 회로라고 해서 다 A 접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비접점 될 수도 있죠. 비접점도 많죠. E접점, A접점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직렬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얘가 다 비접점이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라고 해당되는 거야? 여기죠? 네.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엔드회로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있어도 다 만들 수 있나요? 자, 여기에 A야. 다 만들 수 있죠? 네. A접점, B접점, A접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회로만 있으면 8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어. 자,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한번 만들어 보면 되죠? 자, 무조건 1인 경우는 회로도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자,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0, 1, 0이야. 0, 1, 0. 0이면 비접점이죠? 1, 0, L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했죠? 자, 얘도 해야죠? 1, 0, 1이야. 1, 0, 1이면은 A접점, B접점, A접점 반대 내용이죠? A접점, B접점, A접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L1이죠? 얘도 L1이잖아. 그럼 이게 둘 다 L1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조건일 때도 얘가 들어오고 이 조건일 때도 얘가 들어온다는 거죠? 두 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회로 나오려면 복잡해. 이렇게 진리표를 딱 그리면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는 거야. 그냥.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리표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맞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진리표를 잘 작성하면 프로그램은 그냥 나오는 거야. 맞죠? 네, 맞다. 오케이. 이게 엔드예요. 이게 엔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죠. 0, 1, 1, 1 이런 경우도 있다. 0, 1, 1, 1. 자, 이 경우는 1이 너무 많죠? 1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회로도가 어떻게 돼? 얘는 회로도가 3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3개가 되는 거야. 얘 빼고 다 되는 거죠? 0, 1. 0일 때가 B접점, A접점, L1. 이제 S1, S2. 이게 되는 거죠. 또 1, 0. 1, 0이니까 A접점, B접점. 얘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두 개 조건이니까. 3개 조건이니까 1, 1이니까 A접점, A접점. 얘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해졌죠. 왜? 1이 많으니까. 1이 3개씩이나 되니까 하나, 둘, 셋 다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요 조건에 맞는 회로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런 로직만 연구하던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모르강이라는 사람이 있어. 드모르강. 이 드모르강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학 같은 거 보면 수학을 간단히 해서 약분 같은 거 해서 간단한 식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공식같이. 얘도 드모르강이라는 사람이 요 회로를 간단히 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얘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돼. 우리는 요 중간 과정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 뭐 드모르강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이거 알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그럼 이 조건이 뭐야? 0,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가 다 1인 경우죠. 이런 경우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무조건 맞아. 이거를 아예 공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99, 81 외우잖아요. 정확하잖아. 그죠? 그거예요. 드모르강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약분하면 요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중간 과정 우리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이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둘 다 00일 때만 출력이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출력이 나가는 대로. 이거는 무조건 오화해로야. 이거 병렬로 연결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오화해로. 오화해로. 이름을 붙인 거야. 직렬로 연결되면 엔드해로. 병렬로 연결되면 오화해로. 그 다음에 얘는 병렬 연결. 이거는 4층 연산에 뭐하고 비슷해요? 더하기하고 비슷하다. 더하기.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죠. 그래서 더하기하고 비슷하다 해서 논리 합이라고 그러는데 논리 합. 그래서 요거는 오화해로, 요거는 엔드해로. 자, 여기에 이렇게 귀접점이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어. 병렬 연결이면 다 오화해로야. 얘가 둘 다 귀접점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둘 다 귀접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둘 다 비접점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A 접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배울 때는 A 접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는 논리회로나 뭐 이런 걸 배울 때는 A 접점일 때는 기본으로 배우는 거야. 그렇지만 B 접점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스위치가 3개면은 S1, S2, S3 스위치가 3개면은 우리 조건이 여덟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8가지가 나온다. 자, 이때 0일 때만 0이고 다 1인 경우. 자, 이런 조건에 맞는 회로도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이거 회로도가 7개 나오겠죠? 7개. 그럼 이 7개의 과정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가지고 L1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S1, S2, S3, L1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이 중간 과정 이거 할 필요 없다 이거야. 0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가 다 1이야?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998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회로? 오화예요. 모든 걸 병렬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땐 2개짜리로 배우지만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개짜리만 배우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3개짜리까지 했지만 4개가 될 수도 있죠. 입력이 4개, 5개, 6개, 7개, 8개 아무 상관이 없다. 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직렬은 직렬, 병렬은 병렬.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리회로라는 것은 엔드 아니면 오화야. 엔드 아니면 오화. 로직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이렇게 이제 이게 여기가 지금 물탱크예요. 물탱크. 물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탱크에 물을 여기다가 이제 담는 거예요. 모터를 이용해서 모터를 담는 거예요. 모터를 이용해서 여기다 물을 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수용가야. 수용가. 물을 쓰는데 이제 요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위를. 물을 많이 쓸 때는 모터를 2개 틀어가지고 물을 빨리 채우고 물을 적게 쓸 때는 모터를 조절해가지고 하나만 틀든지 끄든지 해서 수위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수위 조절을 하려면.
근데 이거를 사람이 앉아가지고 켰다 껐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자동으로 수위 조절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수위 레벨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수위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센서를 두 개를 달았어. 이게 고수위 센서, 이게 중수위 센서. 센서를 두 개를 달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물이 바닥에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을 빨리 채워야 되겠죠. 이럴 때는 모타 1번하고 모타 2번을 둘 다 틀어야 되겠죠. 둘 다. 그래서 물을 빨리 채워야 돼. 자,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서 수영가에서 물 쓰는 양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물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수위가. 그래서 중수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찼죠. 그러면은 이제 모타를 굳이 두 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때는 하나는 끄고 하나만 돌린다 이지. 하나만 돌리겠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물 쓰는 양이 더 줄었어. 그래서 물 쓰는 양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서 고수위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때는 둘 다 모타를 정지시켜요. 자, 요렇게 조건에 맞도록 우리가 자동 제어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PLC를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PLC. 자, 입력 출력이 있으면 입력이 몇 개예요? 고수위, 중수위. 그렇죠. 여기에 고수위 센서, 여기에 중수위 센서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출력은 모타 1번, 급수 모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그려라. 그건 무조건 프로그램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야. 자, 우리 이런 관계에 맞도록 여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자, 프로그램을 여기서부터 직접 짜는 거가 아니라 그랬죠. 제일 먼저 뭐를 하라 그랬죠? 뭘 하라 그랬어?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진리표. 진리표가 뭐야?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라 그랬죠. 자, 입력은 뭐예요? 고수위, 중수위. 이 센서가 입력이죠. 두 개가. 출력은 1번 모타, 2번 모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입력이 두 개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긴다 그랬어요? 4개. 00, 01, 10, 11. 4개가 생깁니다. 그럼 4개의 경우의 수에서 모타가 언제 동작을 해야 되냐 이걸 디파인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고수위, 중수위 센서가 둘 다 00이라는 것은 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죠. 바닥에. 그러면 둘 다 동작을 해야 되겠죠. 모타가 둘 다 틀어야 돼. 자, 그러다가 중수위가 1이 되면 중수위가 1이라는 뜻은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는 끄기로 했죠. 얘는 끄고 1번 끄고 2번만 돌리기로 했다. 자, 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 우리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물리적인 거는 나올 수가 없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 그죠? 고수위가 1인데 중수위가 여기 이거 어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안 생겨. 없어. 그죠? 없어. 그래서 X야. 그 다음에 둘 다 1, 1이면은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뜻이죠. 물이 여기까지 찼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모터를 둘 다 꺼야지. 자, 요렇게 진리표를 그릴 줄 알면 돼.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냥 나오는 거라고 했죠? 네, 그냥 나온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모타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타 1번. 모타 1번. 자, 모타 1번은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고수위가 0이고 중수위가 0일 때 0이라는 얘기는 기접점이죠. 고수위. 고수위가 0일 때 중수위. 중수위가 0일 때 그때 모타 1번이 돌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것만 보고 이 프로그램 짜려면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요거 그려놓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프로그램. 자, 그럼 모타 1번 끝났어. 이제 모타 2번. 모타 2번은 조건이 두 개네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얘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고수위. 고수위가 0이고 중수위가 0일 때 그때 2번 모타가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고수위가 0일 때 고수위가 0일 때
중수위가 1일 때는 A 접점이죠. 중수위. 이때도 모타 2번이 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니까. 얘는 두 가지 조건이죠. 두 가지 조건. 얘는 한 가지 조건. 자,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표시만 해주면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럼 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끝난 거죠. 끝난 거. 자, 요거를 우리가 고수위를 P0라고 그러고 중수위를 P1이라고 그래요. M1을 P21이라고 그래요. M2를 P22라고 그래요. 22. 자, 그럼 요거 한번 프로그램 해볼까?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요? 네. 그대로 되는지. 자, XG 5000에서 이제 지금 모니터링 상태잖아요. 저같이. 그럼 모니터링 상태에서는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모니터링을 빠져나와야지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니터링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기 모니터에 가셔가지고 모니터를 클릭하시면 아까 모니터 시작이 모니터 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모니터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편집 모드예요. 자, 편집 모드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워야 되는데 이걸 지우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우리 문서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요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딜리트 키. 우리 문서 작업할 때 없어진 문서를 다시 살리는 게 뭐죠? 컨트롤 Z, 컨트롤 Z, 언두. 자, 여기서도 컨트롤 Z가 똑같아요. 컨트롤 Z 하면은 없어졌던 게 이제 차례대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 자,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있으니까 내가 지우고 싶은 데를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지울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부분만 지우고 싶다. 이렇게 블록을 잡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 부분만 없어져요. 이렇게. 내가 여기를 없애고 싶다.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Z를 하면은 다시 살아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마우스를 이 라인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한 줄이 이렇게 전체가 블록이 잡혀요. 그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한 줄이 전체가 없어져요. 이렇게. 한 줄이. 다시 언두 하면은 다시 생기고. 자, 근데 이제 블록도 여기서 내가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여러 개가 블록이 잡히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없애는 거예요. 컨트롤 Z 하면 다시 살아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우는 거는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우는 게 아니라 얘를 잠깐 숨겨두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숨겨두는 기능.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마우스를 여기 라인 번호에다가 놓으시고요. 라인 번호에 놓으시고,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블록을 잡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왼쪽을 누르시면서 드래그. 자, 이렇게 블록이 잡혔죠.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마우스를 놓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서브 메뉴에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비실행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실행문 설정. 자, 이거를 설정을 클릭하시면 좀 바뀌었죠. 여기 앞에 라인 번호에 비실행문이라고 들어가면서 얘가 약간 살짝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말 그대로 비실행문이야. 없어진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실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이걸 다 지워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얘를 이렇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얘를 다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재활용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얘를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비실행은 해제라는 게 또 있어. 설정도 있고 해제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제를 하면 다시 살아나. 그러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우지 않고 뒤에다 숨겨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실행문 설정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실행문을 만드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려서 얘를 위로 올려버리면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P0, 중수위는 P0, 고수위는 P1, M화는 P21, M2는 P22.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적점부터 B적점 마우스 클릭하시고 디바이스명. 자, 디바이스명을 아까 P 한 다음에 공을 5개 붙였잖아요. 근데 하나만 붙여보세요. P0. 자동으로 들어간다. 예. 왜? 얘는 컴퓨터잖아요. 얘는 이게 적점인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5개씩 할 필요가 없다. P0만 하면 얘가 알아서 5개를 가고요. 또 비접점 P1. 이것도 마찬가지로 P1만 하면 내가 알아서 5개를 갑니다. 그 다음에 출력 코일 P21 이것도 P21만 적어주시면 알아서 P00021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요. 자, 똑같이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P0, P1, 출력 P2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0, A접점 P1 한 다음에 병렬로 연결해줘야 돼요. 병렬로. 이거 병렬로 연결해주는 거는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 요 F6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F6번. 요 줄 긋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F6번을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줄이 생깁니다. F6번. 여기 보면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로 긁 거냐, 세로로 긁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로선을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세로선. 자, 이렇게 마우스에 이렇게 꼬리가 있으면은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반드시 여기 ESC 화살표를 눌러주셔서 꼬리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 마우스를 클릭해도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쓰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지금 현재 PLC 상태가 런이죠? 네. 런일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컴퓨터니까 자, 온라인에 그냥 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 빼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그럼 뭐가 나온다? 아, 이렇게 나온다. 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PLC를 스톱으로 바꾸고 쓰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얘를 바꾸겠다 이거예요. 리모트에서 스톱으로 바꾸고 쓰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yes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yes 하면은 얘가 알아서 스톱으로 바꿨어요. 또 다 쓴 다음에 또 메시지가 나와요. 뭐라고? 런 모드로 바꾸겠느냐? 좋죠. 그러면서 yes만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런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yes 하면은 런으로 바꿔줘요. 우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니터 시작만 해주면 된다. 모니터 시작. 네. 모니터 시작. 자, 이렇게 됐네요. 지금 모타 2개가 바꾸네요. 왜? 지금 접점이 0이니까. 저는 지금 접점이 0이에요. 스위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접점이 0이라는 뜻은 지금 물이 바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타에 M1, M2가 다 들어와서 지금 물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이 점점점 올라가면 중수위까지 올라가면 모타가 하나 꺼질 거예요. 중수위가 지금 1번이죠. 1번 스위치를 ON 시키면 모타가 하나 꺼졌어요. 1번 모타가 꺼지고 2번 모타만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모타가 들어오니까 물이 이제 조금씩 차겠죠. 그러다가 고수위까지 찼다. 그러면 0번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게 둘 다 꺼진다. 맞네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가에서 물을 쓰기 시작하면 수위가 내려가겠죠. 그럼 고수위가 먼저 떨어지겠죠. 고수위가 오프되면 또 2번 모타가 돌고요. 또 더 중수위까지 떨어지면 또 2번 모타가 돌고. 그래서 1번 모타, 2번 모타가 수위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돌았다, 정지했다, 돌았다, 정지했다를 계속 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이런 진리표 없이 요거를 구상하려면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해본다. 근데 이런 진리표만 작성하면 이건 그냥 나오는 거다.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진리표만 고민하면 된다. 앞으로는. 궁금한 게 네. 입력이 4개면 그냥 제곱하면 돼. 2에 4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이 4개면 16개. 16가지 정도 나오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입력이 5개면은 2에 5승이 되는 거예요? 32개가 나오겠죠. 또. 네. 2에 5승계로 나오겠죠. 계속 승으로. 계속 승으로 나오죠. 두 개씩. 그러니까 입력 5개, 6개면 엄청 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만약에 16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면 알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이런 한 가지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실질적으로는 4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3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는 8개지만 현장에 가면 지금 이것도 현장에 가보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지만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현장 가면 다 다르다. 그거보다 클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진리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모든 논리 회로가 진리표로 되느냐? 진리표로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진리표로 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이제 앞으로 입력이 몇 개든 출력이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리표로 안 되는 게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PLC가 있는데, 자,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위치가 A 접점 스위치가 있고, A 접점이래. 이런 유지형 스위치가 있고, 이게 복귀형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귀형 스위치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귀형 스위치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자, 그럴 때 여기 램프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이런 복귀형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리표로 만약에 한다. 진리표로. 얘가 0이고 1이고 이럴 때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게 PB1, 요게 L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스위치를 띄워도 불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은 거야. 그죠? 좀 다르죠? 그죠? 스위치를 눌렀어. 그럼 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스위치를 띄워도 불이 계속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진리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스위치를 띄면 0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긴 0이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 갖고는 내가 지금 원하는 회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럼 이 진리표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야? 자, 내가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스위치를 띄더라도 램프가 계속 불이 들어오고 싶은 거죠. 요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X축이 뭐고 Y축이 뭐죠? 이때 X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봤을 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타임 차트라고 해요. 타임 차트.
자, 이거는 진리표야. 진리표로 모든 게 될 수가 없어. 진리표로 모든 게 안 되면은 두 번째로는 타임 차트라도 그려야 돼. 타임 차트. 뭔가 조건이 나와야 돼. 조건이. 그럴 때 쓰는 게 타임 차트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 이 경우는 진리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0일 때는 0이야. 1일 때는 1이야. 요까지는 맞아. 근데 얘가 0일 때도 얘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진리표가 부딪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리표로 안 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타임 차트를 그려야 돼. 타임 차트. 타임 차트를 그려서 얘에 대한 회로도를 그려야 돼. 그럼 얘에 대한 회로도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자, 한 번 눌렀다가 띄었는데 출력이 계속 나가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해요. 자기유지 회로. 아주 중요한 회로죠? 자기유지 회로. 우리 PLC에서 요 회로 로직을 모르면 PLC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 그게 자기유지 회로야. 요거야. 자, 이 회로는 어떻게 자르냐? 자, 우리가 시퀀스 회로에서 여기 램프가 있어. 자, 여기 푸시 버튼이야. 자, 얘를 띄고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 그죠? 이거는 이거야, 이거. 그런데 얘를 한번 눌렀어. 누르면 얘가 불이 들어오겠죠? 얘를 띄워도 얘가 불이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회로는 돼야 안 돼요? 이 회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뭔가 다른 로직이 있어야 돼. 그죠? 요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냥은 안 돼. 그럼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자기유지예요. 자기유지. 그럼 그걸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로직 회로에서는 이때 릴레이를 썼다. 릴레이. 지금 이제 릴레이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릴레이가 나와야 돼. 릴레이. 그죠? 이 릴레이를 썼고, 릴레이는 코일이 있고 접점이 있죠. 코일이 있고 접점이 있잖아. 그러면 얘 스위치를 누르면 요 코일이 동작해서 요 점점이 딱 붙겠죠. 두 개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요 스위치하고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요 하나는 램프를 켜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는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스위치하고 요 램프하고 사이에 여기에 로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 로직이 바로 요거예요. 요 로직이 들어간 거예요. 요 스위치하고 요 램프 사이에 요 로직이 들어간 거예요. 요 로직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유지 회로예요. 자기유지.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게 셀프예요. 셀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처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릴레이 코일이 동작하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릴레이가 동작하면 이 접점이 붙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붙겠죠. 그래서 램프가 켜졌어. 자, 이제 스위치를 띄면은 여기 전류가 끊어지겠죠. 여기 전류는 끊어지는데 여기 전류는 살아있죠. 그래서 얘가 안 끊어져.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는 꺼졌지만 이 릴레이는 계속 온이 되기 때문에 램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맞다. 그래서 이 릴레이가 이 램프하고 스위치하고의 관계에서 로직을 만들어 준 거야. 무슨 로직을? 자기유지회로 로직을 만들어. 이게 자기유지회로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게 셀프 홀딩 서킷이야. 자기유지회로. 맞나요? 맞다. 그럼 요거는 이제 시퀀스 회로고, 요건 시퀀스 회로고, 요거를 PLC 회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PLC 회로는 릴레이가 어디 들어있다 그랬죠? 그렇지. 이 안에 M으로 들어있다 그랬죠? M으로. 자, 그러면 한번. 자, 여기가 P0, 여기가 P20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자, P0를 누르면 릴레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릴레이 M0. 그
그럼 이 M0가 이게 코일이죠. 그럼 이 코일의 접점을 두 개, 하나를 스위치하고 병렬로 연결하고 또 하나는 부하에다가 연결해라. P20.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바로 릴레이죠. 요게 바로 여기 요 회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릴레이다. 그래서 여기 P0하고 P20 간에서 로직을 만들어주는 요 회로예요. 로직을 누가 만들어준다? 릴레이가. 그래서 요 회로를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 그러면 얘를 한번 누르면은 릴레이가 온이 되고 출력이 나간다. 그럼 이 스위치를 끄더라도 이쪽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한다. 그럼 얘는 한번 켜지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고 얘는. 그죠? 얘가 스위치를 띄워도 계속 올리니까. 그럼 얘가 꺼지려면 요 라인에 어딘가가 선이 끊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를 끊어주면 꺼진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접점 스위치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PB2. 그래서 우리가 요 PB1을 기동 스위치라고 그러고 요 PB2를 정지 스위치라고 해요. 정지 스위치.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PB2. 자, 얘가 P1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요 라인이 어디예요? 요 라인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비접점으로 P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P1. 여기 비접점이잖아요. 이게 비접점. 네, 비접점은 뭐예요? 평상시에 붙어 있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자기 유지가 해제된다 그래요. 해제. 그래서 여기에 PB2를 누르면은 자기 유지가 해제돼서 출력이 꺼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타임 차트로 그려보면 자, PB1, PB2. 자, PB1은 0이고 PB2는 1이죠. 여기가 비접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P20. 자, PB1이 ON이 되면 출력이 나가요. 그러다가 PB2가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B1을 우리가 기동 조건이라고 그러고 PB2를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유지 회로다. 아주 중요한 회로예요. 이게 자기유지 회로.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이 들어가야 돼요. M. 릴레이 없이는 자기유지 회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요 회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회로. 자, 여기 기존에 있는 회로 모니터 상태라고 그러면 모니터 상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모니터 끝. 자, 하신 다음에 자, 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을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비실행문 설정. 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비실행문으로 만드셔서 자, 마우스를 휠을 돌려서 위로 올려버리세요. 네, 위로 올리면 위에는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접점을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P0. 네, 그 다음에 B 접점을 클릭하시고 P1. 자, 출력 코일. 자, 출력 코일에 이거 M0예요. M0. 자, M0. 릴레이입니다. M0.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M0. 자, 이거 릴레이 코일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M0. 병렬로 연결하시고. 또 M0 하시고. 출력 T20.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회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yes 회로, not 회로, and 회로, or 회로를 배웠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이 자기유지 회로를 자세히 보면 OR로 엔드 회로의 조합이에요. OR도 있고 엔드 회로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회로는 엔드 OR 낫의 조합이다. 그걸 벗어나는 회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엔드 OR 낫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엔드 OR 낫의 조합인데 좀 특이한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별도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유지 회로라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딱 나오면은 아 이거 자기유지 회로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아까 9981 하듯이 77이 49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7 곱하기 7을 안 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을 7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77, 49를 외운 사람은 속도도 빠르고 잡도 정확한 거죠. 잡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런 거. PLC를 뭐 외운다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A 접점, B 접점, 출력, 자기유지, 출력. 이런 모양이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자기유지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쓰기 하시고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보드로 전환하겠습니다. 하시고 모니터 시작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저 P1이 B 접점이잖아요. 여기 입력이 안 들어간 상태면 마크가 찍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P0가 기동 스위치야. 한번 P0를 온 시켜볼까요? 온. 전부 온이 되어서 출력이 나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P0를 꺼보시면, P0를 끄면, 이때 R0로, M0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M0가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출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게 자기 유지예요. 그럼 이 자기 유지를 해제하려면은 P1이 정지 조건이에요. P1 라인을 끊으면은 요 라인을 끊으면은 전류가 끊어지겠죠. 네, 여기서 끊으면 릴레이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그래서 P0 한번 눌렀다 띄면 출력, P1을 누르면 정지, 기동, 정지. 그리고 요거는 PLC를 하는 이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PLC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 회로가 나온다. 저 회로가 없는 프로그램은 있다 없다? PLC 프로그램은 없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는 모르면 안 돼, 아예. 그죠? 프로그램을 짤 때. 아예 안 돼.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자기유지해서 7749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엔드 원 아시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유지회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인터록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인터록 회로. 그까지만 하면 거의 우리가 앞으로 할 거에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사 시간 됐는데 식사하시고 이제 바로 또 인터록 회로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시작합니다.